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정규 방송 시간에는 그렇게 자세히 전해드릴 수 없었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상이 어떤가, 그리고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비교,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는 것은 미국도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델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백신 접종 강제화, 백신 접종 의무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또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물론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보도해 드릴 내용이 잡지 뉴욕, 아주 굉장히 좀 심층 취재를 한다고 할 수 있는 잡지죠. 그 뉴욕의 잡지와, 그리고 The Week이라는 영국 잡지의 이 미국 전문가가 쓴 글, 또 하나는 인디애나 대학교의 공중위생국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인디애나 대학교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분의 어피니언,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델타 바이러스는 얼마나 나쁠 수 있는지, 또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이 점은 잡지 뉴욕인데, 이 뉴욕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했는가 하면은 모델링 허브라는 질병통제국과 같이 하는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뉴욕 유니버시티, 또 하나는 Our World in Data라는 옥스포드 대학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평소에 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렇습니다. 확진자, 사망자, 새로운 케이스는 주로 존스 홉킨스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잡지 뉴욕의 데이비드 월러스라는 기자가 굉장히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층 취재의 한가운데는 과학자 에릭 토폴 씨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델타 바이러스에 관한 세 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두 가지는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백신 접종자는 어느 정도 보호가 된다. 두 번째, 백신 접종을 안 받은 사람은 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치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하기도 쉽다. 세 번째가 리스크인데요. 세 번째 리스크는 이 병에 대한 나이, 또 백신 효력에 대한 나이, 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취약한 거죠. 그리고는 이와 함께 죽음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이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걸려서 굉장히 후유증을 깊이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한 점들이 있는데, 미국과 이제 다른 그 백신 백신 접종을 받은 국가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특히 Our World in Data는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그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이고 과학 온라인 잡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옥스포드 대학과 함께 많은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이제 주로 세계 문제를 많이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지 뉴욕에서 세계 문제를 다루니까 꼭 미국의 어떠한 그 온라인 잡지도 아닌 것이고 하니까 더 좀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세계의 가난이라든가 아니면 질병, 기후변화 같은 것을 많이 연구하고 데이터를 발표를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영국은 인도 다음으로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요. Our World in 데이터에 따르면. 그런데 사망률은 낮죠. 영국이 지금 미국보다 백신 접종률이 높거든요. 이 상황에서 영국이 오픈을 해버렸기 때문에 경제나 모든 것들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영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데이터 삼으려고 지켜보고 있죠. 확산은 영국의 경우는 이제 이미 확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7월 달에 사망자 데이터가 피크가 됐다가 그 다음에 내려앉을 것으로, 아마 몇 주일이 되면은 100명 아래 하루에 55명 사망, 사실은 55명 사망도 많은 거죠.
영국은 지금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1월 달과 비교하면 1월 달에는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숨졌거든요. 그만큼 백신의 효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마찬가지로 영국처럼 새로운 케이스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도 새 케이스가 늘어나고 치료받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야지 사망률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 그 뒤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영국과 이스라엘은 미국보다 덜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률이 미국의 백신 접종률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은요, 초조할 수밖에 없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미국의 백신 접종률 하면은 미국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전해드리는데 적어도 이제 한 번 이상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뭐 70%가 안 되고 58%,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것보다 이 영국의 자료만큼 백신 접종률이 낮은 걸로 나오진 않거든요. 50몇 %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 영국의 그 Our World in Data에서는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49%로 봅니다. 49%밖에 안 봐요. 두 번 다, 내지는 존슨앤존슨 한 번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을. 그런데 시니어는 물론 90%죠.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률은 미국보다 많습니다. 58.4%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높게도 나오는데요. 60세 이상은 90%로 미국과 같습니다. 미국은 65세 이상이라고 해야지 될 것 같네요. 65세 이상 90% 접종률. 이스라엘 60세 이상 90%. 영국은요, 백신 접종 풀리 받은 사람 이스라엘보다 작고 미국보다 높은 53%. 그런데 영국은 이게 자신 있게 또 자신 있는 건 아니지만요. 개방을 한 이유가 54세 이상 백신 접종률이 94%나 됩니다. 많잖아요. 이스라엘과 미국보다도 90%, 90%보다 많고, 그리고 이제 그 백신 접종률은 어쨌든 미국의 49%보다 많은 53%, 이스라엘의 58.4%보다는 낮습니다. 왜 그럼 미국과 이스라엘과 영국이 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낮은가? 이스라엘은 백신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확보를 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 영국은 백신이 있고 미국도 백신이 있는데 문화 전쟁과 가짜 정보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워낙에 국민의 그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를 뭐 강제화할 수도 있고, 또 국민 정서, 우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숨지면 안 돼 하는 정서가 있는 거죠. 단결하고 뭉치고 하는 것이 있죠. 영국은 미국처럼 백신 맞으면 뭐가 잘못된다, 누가 누구를 감시한다, 뭐 어딘 뭐 실험실에 뭐 실험 도구가 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이 미국보다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백신 국가로서 백신 접종률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미국이 이스라엘처럼 전체 국민의 백신 접종이 지금 그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58%까지 가려면 3천만 도스 정도는 더 접종을 해야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의 접종은 비슷하긴 하지만, 그럼 여기에 한 나라를 또 추가해 봅니다. 잡지 뉴욕이 계산해 놓은 거예요. 캐나다. 캐나다는 백신을 개발한 국가가 아닙니다. 당연히 처음에 백신 접종은 느릴 수밖에 없었죠. 영국이나 미국에서 사들여서 했어야지 되는데 너무 많은 나라에서 그 백신을 수입하고 싶어 했으니까 그 경쟁에서 캐나다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스타트는 늦었지만 영국이나 미국이 영국 국민, 미국 국민부터 백신 접종을 하고 난 뒤에 다른 나라에 팔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캐나다의 완전한 백신 접종률은 이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똑같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한 데이터에 따르면 52.6%입니다. 미국의 49%보다 3.6%나 많은 거죠. 물론 80세 이상의 백신 접종률 90%까지 아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캐나다는 이 점에 있어서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보다 낮죠. 그러나 미국은 처음에 백신 접종률 굉장히 좋았다가 딱 침체해 있습니다. 캐나다는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과 반대죠. 미국은 처음은 성대하였으나 중간이 미적지근하더라.에 비해서 캐나다는 처음은 미미했으나 점점 큰 폭으로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더라 하기 때문에 곧 80% 이상도 90% 백신 접종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미국과는 다른 사회적인 균형이 있는 국가라는 겁니다. 현재 백신에 대해서 가짜 정보, 백신 맞으면 큰일 나, 이러한 것들이 없는 나라가 캐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케이스는 이 정도면 지금 알람이거든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지 않고 더군다나 특정 주, 특정 지역, 특정 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알람이에요. 플로리다, 텍사스 이런 지역이요. 굉장히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심지어 팍스 TV가 태도를 전환해서 일부 팍스의 오피니언 리더는 백신 접종 받는 것을 권할 정도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터커 칼슨은 아닙니다. 그런데 터커 칼슨이 기자들에게 당신 백신 접종 안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No, 나 안 받았어요 라고 답하지 않거든요. 본인은 백신 접종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터커 칼슨은 아직도 반백신주의를 열심히 레드 스테이트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나이 드신 분들께 백신 접종 받지 말라고 하는 방송을 날마다 1시간씩 자신의 그 시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그게 완전히 자신의 시청자들이 다 아프고 병원에 가고 숨지고 하니까 이 약간의 태도를 maybe 터커 칼슨도 이제 변할 수 있겠죠. 션 해니티처럼, 먼저 변한 션 해니티처럼. 그리고 공화당도 지난해부터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공화당의 서열 2위가 그런 그 정치인도 하원 원내 총무도 백신 접종 받으십시오.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와서 자신의 표를 생각하는 겁니다. 눈앞에 레드 스테이트에 사람들이 쓰러져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이제 미국의 사회적으로 균형이 없다는 건데 처음에는 도시에서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뉴욕시,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굉장히 확진율이 높아졌을 때 거봐라 민주당들 다 뭐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비난하는 방송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주당 주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구가 많고 인구의 인종이 히스패닉계 또 서류 미비자들이 많으니까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서 헬스케어도 제대로 못 받고 하는 그런저런 이유로 도시에 너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델타 바이러스라는 3배 이상 빨리 확산되고 사망률도 엄청 높은 델타 바이러스가 확 인구가 많은 곳보다도 공화당 주에서 너무 많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화전쟁인 거예요. 문화전쟁을 해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인지도를 조금 높였을지 모르나 굉장히 많은 자신들에게 표를 준 사람들을 지금 미국에서는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알람이냐면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숨지시는 분들이 인구 100만 명당 0.66명이었는데 그게 지금 0.74명 어제 기준으로 5월 달이나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1월 달보다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레드 스테이트가 많이 사망자가 나오는 거예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도 위험하죠. 새로운 케이스가 6월 중순 이후 지금 10배가 늘어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단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시골 지역보다 조금 높으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도 실내에서 마스크 쓰십시오 하는 것들이 나온 것이고요. 아마 사망률이 조금 낮아졌다가 다시 앞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망은 지금의 전망이지 사실은 과학자나 의학자들도 처음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뉴욕 유니버시티의 그 모델 샘플을 조사한 것으로 보면 뉴욕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나빠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질병통제국과 함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놓고 예상을 하는 그 모델링 허브에서는 수요일에 예상을 했는데 시나리오예요. 10월 중순에 미국에서 바이러스 케이스, 새로운 케이스가 하루에 6만 케이스가 나오고 사망자는 하루에 850명으로 예상합니다. 하루 사망자가 850명이라는 것은 지난 겨울 최악이었을 때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예상이고요. 10월 중순 하루 6만 케이스, 사망 850명, 최악의 케이스에는 하루에 케이스가 6만 개가 아니라 25만 명이 날마다 새로 감염될 수 있고 하루 사망자가 850명이 아니라 최악은 4,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사망자가 4,000명이면 1월 달보다도 사망자가 많은 것이거든요. 1월 달에는 백신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백신이 있는데 그만큼 델타 바이러스가 아주 위험해서 이거 걸리면 사망률이 높다는 그런 뜻도 되고 그런 거죠. 지금은 감염률을 보면은 감염자의 85%가 미국에서 델타 바이러스지만 곧 99% 델타 바이러스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일 지나면 인도처럼 되는 거죠. 정말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인도나 러시아는 뭐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많이 접종하지 않았으니까 그 백신 접종 같은 것이 인도나 러시아 같은 나라는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또 뭐 이 변이 바이러스가 누구에게나 전염되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백신이 도와준다는 것이고 뭐 유전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고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모두를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하고 어떨 것이다. 저 사람이 백신을 접종을 받지 않아서 걸려?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백신 접종을 받으면 걸린 사람이라도 병원에 갈 확률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접종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본인의 의지지만 그 사람이 감염돼서 건강해서 증상 없고 다른 약한 사람에게 감염시키면 다른 약한 사람은 백신 접종을 받았더라도 또 병원에 가고 아직까지는 백신 접종 받았는데 사망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알 수 없지만 미국에서 10월 달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와서 35살 이 정도의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변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숨진다면 이건 사실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어떤 형태로든 누가 그랬든 미디어든 정치인이든 백신 접종을 하지 말라고 부추겨서 백신 접종 왜 하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내 주변에서는 걸린 사람도 없는데 왜 그래. 요즘은 주변에 보시면 바이러스 걸린 사람 많은 것 아시죠?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러지? 라고 많은 저널리스트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숨져갔던 때입니다. 지금 상태는 이 정도고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 해답이 있다. 제가 지난 5일, 4일 동안 미생 1, 시리즈 1, 시리즈 2도 있나요? 시리즈 1 20편을 다 봤거든요. 이제 몇 가지 기억나는 장면 가운데 기억나는 말도 있고 하나가
정답은 아니지만 해답을, 그 주인공 이름이 뭐죠? 주인공이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장그래가. 정답은 아니지만 해답이라는 것이 백신의 의무화, 강제화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미국의 확진자가 171%가 늘어났습니다. 영국 잡지 The Week에 아주 미국을 책임지고 있는 분인데, 제가 늘 이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뉴스를 알기도 하고 또 뭐 의견이 다르기도 하는 라이언 쿠퍼라는 분이에요. 이 라이언 쿠퍼라는 분이 본인의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백신 접종은 의무화해야 된다. 지금 미국이 백신 접종이 영국, 이스라엘보다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덴마크보다도 낮거든요. 스페인, 이태리, 독일에도 뒤지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쭉쭉쭉 쫓아오고 있잖아요. 캐나다가 지금도 미국보다 접종률이 높지만,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백신 접종을 많은 사람이 받은 주와 그렇지 않은 주, 이 내용은 지금 오늘의 미국 일요일 저의 이 백신 특집이라고 할까요?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다 해당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아주 높은 주 가운데 버몬트주와 뉴저지주가 포함이 되거든요. 이 주에서도 최근에 백신 확진자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병원 입원율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거든요. 입원율은 적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백신이 모든 사람들을 바이러스 걸린 것을, 백신 접종률이 그것이 높으니까요.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을 걸리지 않도록 다 막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아주 심각하게 아픈 것은 100% 막는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거의 100% 막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텍사스를 포함해서 많은 터커 칼슨 주라고 하죠. 방송에서 날마다 터커 칼슨이 백신 접종 받으면 안 된다는 형태로 방송을 하니까, 이 터커 칼슨 주는 확진자도 뉴저지나 버몬트 주처럼 늘어납니다. 입원율도 늘어납니다. 사망률도 늘어납니다. 조금 있으면 이 더 위크의 이분은 이런 곳에서는, 터커 칼슨 주에서는 대량 사망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분명하고 효율적인 단순한 방법은 백신 접종 의무화다. 물론 엘러지가 있다던가 백신에, 그런 분들은 맞으시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은 예외로 하고, 지금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딱 이 한마디로 여러분들께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유. 내 몸을 내가 알아서 해야지.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낙태에 대해서는 내가 나의 형편에 맞게 그걸 조절을 하겠다는 여자를 낙태를 하면 안 돼 하고, 내 몸을 내가 해야지에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말하는데, 아니 내가 백신을 맞든 말든 자유지. 그것은 이제 상대에서 저 사람도 백신 맞아줬으면 좋겠다. 나도 안심스럽지 않으니까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만 저 사람의 개인적인 자유나 철학은 존중을 해. 이렇게 나오는 데에 진정한 자유인 것이지, 옆에 가기도 두려운 거예요. 직장에서 백신 안 맞은 걸 알았을 경우에. 그런데도 난 자유거든 하고 막 기침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과연 자유인가? 그것은 굉장히 미국에서 자유주의적인 철학자요. 이분이 2002년도에 사망하셨습니다. 로버트 노직이라는 분이요. 로버트 노직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셨거든요. 책도 많아요. 자유주의적인 랜드 폴처럼, 란 폴처럼, 이런 아버지와 아들처럼 자유주의적인 철학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은요 심지어 세금 내게 하는 것도 강제 노동에 비유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만일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협한다면, 건강이 있어서, 그렇다면 정부는 그
위협을 당하는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 위협하는 사람을 억압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 전설적인 자유주의적인 철학자 로버트 노직 박사가 한 얘기고요. 그래서 백신 엘러지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바에 따르면 아주 적잖아요. 아주 적은 그 부작용이라는 거죠. 적은데 이 백신 접종 받아서 부작용에 걸리는 확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백신은 임시 승인이에요. 완전한 승인이 아니거든요. 너무 급하니까 임시로 승인을 했고 아마 곧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승인이요. 왜냐하면 관료주의가 이 절차 저 절차 절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완전한 백신이 식품의약국에 의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미국에서 백신 의무화를 해야지 된다라고 이 The Week의 이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9세기에 그 천연두 백신 의무화 많이 했었잖아요. 주정부 차원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연방대법원이 1905년인가요? 네, 1905년에 이러한 특정한 목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백신을 의무화하는가? 바이든 대통령이 도어 투 도어, 문 두드리면서 백신 접종 이 얘기를 했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구 센서스 그렇게 조사해라, 조사에 참여해라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느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되는 거죠. 민간과 공공에서 공동으로 해야지 되는데 예를 들면요. 기업이 백신을 의무화한다는 거죠. 서비스에 있어서. 물론 아픈 사람, 예외적인 사람은 왜 안 되는지를 증명을 해야지 되고요. 보수에서는, 보수적인 주에서는 그런 걸 금지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텍사스를 포함해서. 어떤 기업이나 사업이 백신 의무화, 그리고 어디 뭐 비행기를 타러 가려고 할 때, 식당에 갈 때 백신 접종 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하는 것을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민권법, 개인의 자유를 그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하는 이 민권법을 딱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통과시키고 서명하고 한 사람이 린든 B 존슨 대통령이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아주 훌륭한 점이었는데 그렇게 개인의 자유 이런 것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할 때 엄청나게 반대했었던 게 공화당이거든요. 그 공화당이 그 당시에 민권법은 인종, 성별 차별, 뭐 종교 이런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었는데도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은 백신 의무화하면은 자유침해다 하면서 이거에 반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 심지어 뭐 공화당적인 데가 더 많겠네요.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의 조나단 클럽 뭐 이런 식으로 부자들이 막 심사 자신들끼리 저 사람을 우리 클럽에 오게 해 마라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안 해주고 하는 거 막 토요일 일요일에 운동하러 갈 때도 자켓 입고 들어가야지 되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전통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한국 분도 몇 분 안 계시는 아주 돈 많고 하신 분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돈을 개처럼 벌어 하면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게 몇 개월 전까지였는데 지금은 그분이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옷 입는 것까지도 민간에서 강제를 하면서 사업체에서 우리 직원과 나 주인과 다른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백신 접종 받으신 손님만 받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식당도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하는 것을 못하게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옷 입는 거 다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또 술집에서도 술이 너무 많이 취한 사람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이 숨질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고 접종 받으셨어요 하면은 그렇게 못하도록 어떤 불이익을 주겠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지적을 하면서 항공회사는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요. 아주 그 따닥따닥 붙어있는 다른 옆 사람들과 너무 위험하잖아요. 술집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술집이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헬스케어 워커 이런 사람들 의무화해야지 되고, 저도 이 통계를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뉴욕 경찰국이, 뉴욕 하면은 리버럴한 도시잖아요. 뉴욕 경찰국, 경찰은 법과 질서 하면서 공화당 쪽이 조금 가깝긴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경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직업군인데, 뉴욕 경찰의 백신 접종률은 43%밖에 안 됩니다. 43%예요.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죠? 이게 굉장히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뉴욕 시는 리버럴하지만 경찰들은 또 그렇지 않은 거죠. 21일 현재 그렇다는 것이었어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기업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의무화 했죠. 그게 이제 프랑스와 이스라엘에서 공공 빌딩에 들어갈 때는 그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미국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NFL 얘기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양성 반응이 나와서 스케줄을 하지 못하면 그 팀이 뭐 벌금도 물어야지 되고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것, 그런 형태. 인디아나 대학도 마찬가지. 그랬더니 학생들이 고소했고 법원에서는 학생들의 고소가 타당치 않다 하는 판결이 나왔고요. 팍스뉴스도 지금 조금 변하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떠한 그 의무화로 가는 방향이라는 거죠. 불필요한 아픔과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는 사람, 이런 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어제 제가 시사만평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처럼, 아니 박스가 그동안 계속 백신 맞지 마라 하다가 이제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벌써 항아리에 들어있는 유해가 돼버렸네? 이런 형태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조직과 기구가 백신, 반백신 운동을 중지하고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지 된다 하는 게 또 위크의 글이었고요. 또 위크의 이제 미국 문제를, 영국 잡지이기 때문에 미국 문제를, 이분이 글을 굉장히 그 기사를 심층 취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라이언 쿠퍼라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이 라이언 쿠퍼라는 분보다는 조금 보드랍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말하는 사람이 인디아나 대학교의 공공보건 그쪽에 이제 총책임자이신 아론 캐롤 박사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오피니언을 뉴욕타임즈에 보냈습니다. 어서 집단 면역이 돼서 야구장에도 가고 뭐 프리비어도 좀 마셔보고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미국인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what to do 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래서 백신 접종을 위해서 많은 주나 시정부 이런 차원에서 벌을 주는 대신에 돈을 주고 있다. 많잖아요. 복권 주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그랬고, 그런 식으로 인디아나 주도, 이분이 그 대학교에서 그 책임을 지고 공공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니까요. 인디아나 주도 반 정도만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뭐 복권 주는 데는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오하이오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굉장히 의무화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적이 아니다. 위에 분은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고, 이분도 역시 뭐 같은 맥락이죠. 미국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미국이 독립전쟁 중 천연두가 막 나왔을 때 조지 워싱턴 장군이 천연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뒤에 제대로 싸울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영국군은 백신 접종을 다 받았어요. 유럽에서는 백신 접종을 천연두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식민지였던 미국의 그 작은 아주 작고 올망졸망한 그런 그 식민지주, 그런 곳에서는 백신 접종이 의무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는데, 그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괜찮아졌는데, 조지 워싱턴 장군이 그때 의회에 가서 1777년이에요. 백신 접종해야지 된다고 했었을 때 반대가 많았죠. 우리가 뭐 영국으로부터 뭐 자유롭기 위해서 독립하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 그랬지만 그것을 뚫고 가서 결국은 강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나도 백신 접종 받고 소아마비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극복될 수 있었다 얘기도 하고. 홍역, 또 홍역, 여러분과 저는, 대부분의 여러분과 저는 홍역 앓지 않았던가요? 한국에서 어렸을 때. 그렇죠? 풍진, 백일해, 디프테리아 다 예전에 이름을 들어봤지만 학교에서 백신 접종했잖아요. 이런 형태로 지금도 학교에서 이제 식품의약국이 공식적으로 백신을 승인을 하면은 해야지 된다.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그게 집단 변역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를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해서 성인들이 될 때까지, 그래서 쫙 사회가 집단 면역이 되는 데까지는 수십 년 걸리잖아요. 어렸을 때 맞아서 거기에 대한 것이 면역성으로 생기게 되는 것은. 지금은 코로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식품의약국에서 승인하면 해야지 되는데,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커뮤니티 문제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데 어디 뭐 텍사스주에 감염률이 높은 곳에 분이 바로 제 옆에 뭐 마켓에 오셨다가 만날 수는 확률은 있겠으나 그럴 확률보다는 늘 같이 보는 주변 사람들, 또 로스앤젤레스 사람들과 만날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적인 문제고 전국적인 것보다 커뮤니티적인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대학교와 칼리지에서는 500군데에서 지금 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를 했고요. 그 밖에 뭐 그렇다고 뭐 앉아서 뭐 주사를 놓고 막 다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크루즈 그 배 못 탈 수 있게 되는 그런 것 해서 집단 면역이 되기 위해서 100%가 다 맞아야 되는 거는 아니죠. 다 필요한 건 아니니까 건강이라든가 정말 종교적인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나에게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유는 충분히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이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백신 접종률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과 저는 늘 오늘의 미국에서 그렇게 써주시는 분 계시죠? 마스크 끼고 거리두기 합시다 라고 댓글을 써주시는 분 계시는데 늘 감사하고요. 제가 인사는 따로 못 드리지만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주의할 수 있는 한 주의를 하면서 어쩌면 10월달, 지금 7월인데 10월달쯤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큰 걱정스러운 일을 맞이할 수도 있을 가능성, 지금 많이 무뎌지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시 이를 계기로 다져보십시다. 강인신이었습니다. 내일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